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각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제명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인프라 구성에 치우쳐 생활 속의 문화구현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예정지로 나주시가 선정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 광주 건설을 내걸고 민선 7기대로 주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인프라 구성에 맞춰져 있어서 생활 속의 문화 구현에는 다소 약하지 않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과거 광엑스포 주재관을 리모델링한 공연장에서 시설 점검을 위한 테스트 공연이 한창입니다. 10억 원이 투입된 이 공연장이 다음 달 정식 개관하면 매주 한 차례씩 정기 공연이 열립니다. 지난달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구축하겠다며 문화정책 비전을 발표한 광주시가 사실상 그 시작을 알리는 셈입니다. 민선 7기는 문화가 곧 경제고 일자리라고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화를 향유 개념으로만 구간시키지 않고 일자리와 상품, 브랜드, 산업으로 연결시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하는 경제 엔진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K-팝 거리나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국립국악원 유치 등 문화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인프라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알맹이 없는 문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광주 건설을 위해선 지역 문화계와 소통이 중요한데 아직까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 또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문화적인 삶, 이런 부분들이 그 정책이나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크고요. 문화행정의 혁신을 위한 인사의 적절성도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게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신임 관장 선임 문제입니다. 문화계보다는 정치적 경력이 더 많은 신임 관장이 광주시 문화예술단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비판입니다. 또 지역 최초로 신설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에 매달려 문화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어 민선 7기 문화행정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전 공대를 유치한 전라남도가 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듭니다. 전라남도는 17명 규모로 한전 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이달 중으로 만들어 한전과 공대 입지 실시 협약에 착수하고 다음 달 중에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실시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라남도의 한전 공대 부지 제공 조건과 지원 계획 등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건축도시 공간혁신을 위해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공공건축혁신 9대 과제 중 하나로 건축기본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공공행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광주시는 국가건축정책면폐와 지역건축회 추천을 받아 이달 말쯤 도시 공간 환경 조성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자문할 총괄 건축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겨울 막바지 추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오늘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4도 안팎에 머물겠고 화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매우 춥겠지만 내일 낮 기온은 8도로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고요. 이후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은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산발적인 눈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눈발은 오늘 낮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는 확대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가 광주에도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됐습니다. 날이 워낙 건조한 데다 실내에서는 난방까지 하면서 더 건조합니다. 실내 습도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사를 열고 5.18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제명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비난 성명이 쏟아졌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제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야3당과 함께 국민적 퇴출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도 윤리위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고 정의당도 의원직 제명 추진을 내걸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병중 비대위원장은 5.18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아픔이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소모적이라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말을 덧붙여 논란만 키운 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이런 행태는 당의 역사퇴행적 우경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한 발 더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과거로 가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5월 단체 80여 명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고 미주 지역 5.18 단체 등에서까지 규탄 성명이 나오는 등 파장은 확산 중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토론회에 대해 취소 요구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정도로만 대응해온 광주 지역 5월 단체들도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만원을 비롯한 극우단체와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관련 기록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전 세계가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 2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를 의뢰했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입 후보 예정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은 184곳, 광주는 18곳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고 오는 26일과 27일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파악된 입 후보 예정자들로 볼 때 광주와 전남 평균 경쟁률은 4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호남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양당 통합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다녀갔을까요? 우선 황교안 전 총리의 전당대회 슬로건이 통합입니다. 친박과 비박의 통합,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국민 대통합을 내걸고 있는데요.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경부라인, 즉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반해서 1위 후보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통합을 내건 후보로서 호남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방문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줬는데요. 네. 김진태 의원 등의 태극기 부대의 지원을 받는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이 옹호든 비판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전당대회 흥행, 더 나아가서는 당 이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은 초기에는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들만의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주요 이슈인데 이게 이제 탄핵에 대한 정당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와 좀 어긋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전당대회 룰 자체가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인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적고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강하고 영남 유권자들이 많은
당원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에 흥행은 초기에 끌겠지만 그들만의 흥행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 통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합은 가능하리라고 장기적으로 봅니다만 국민들께 정말 못 볼 걸 보여주는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주말 바른미래당 연찬회에서도 바른정당 출신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고 또 수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들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전당원 투표 등과 같은 통합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단기간 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못 볼 꼴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호남 기반의 두 정당이 조기 통합할 경우에 이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통합을 하겠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도 첫 잔이 더 만족적이고 두 번째 잔으로 가면 만족도가 떨어지듯이 지난 국민의당 때 보여줬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다시 통합을 어게인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지역민의 만족도, 기대감들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호남의 지역이익을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일까 아니면 새롭게 통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어게인 국민의당일까 이건 뭐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 당이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이나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봐야 되는데 우선 제3당이 커지는 통합, 즉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 참여하는 통합이라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원내 3당과 4당이 자리바꿈하는 이합집산식이라면 저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제3정당, 제4정당들이 이합집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에 또래 여학생을 강제로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닌 혐의로 중학교 3학년 16살 김모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 9일 밤 11시 30분쯤 광양시 광양동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광주로 이동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양을 불러내 7시간 동안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군 등은 도난 차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km가량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광천남 지역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신학기에 맞춰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광주 8곳, 전남 5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해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폐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화 배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광주 송정역 인근 광산로에서 시행 중인 도로변 주차제를 다음 달부터 1시간 단위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광산로 장터국밥에서 백제약국 사거리 430m 구간 가장자리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주차할 경우 1시간을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주차 위반 단속에 적발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광산구는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10대 가운데 5.7대꼴로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무진대로 자취방 구하기 수도 검침원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무진대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한 덕에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는데요. 안전벨트 내가 꼭꼭 하라는 이유. 전좌석 안전벨트 생활화하자.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 이번 사고는 많은 누리꾼들에게 다시 한번 안전띠의 중요성을 심어준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자취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광주 MBC가 보다 쉽게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SNS 콘텐츠 요즘 것들의 경제에서 새내기와 독립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했는데요. 어떤 꿀팁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남양집.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집은 남양집이 최고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침잠이 좀 많다. 동양집은 좀 피하셔야 돼요. 해가 일찍 들어오니까 서양이나 북향집을 가셔야죠. 또 간격이 1m가 안 되면서 창이 건물 쪽으로 나 있는 집은 피해야 되고요. 소음의 정도는 창문 세시에 따라 달라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곰팡이는 임차인 책임 때문에 해가 없는 집은 피하고 살면서 환기를 자주 시켜 예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집 구할 때 고려할 점 참 많죠?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직접 들려준 수도 검침원들의 속사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서구 쌍촌동 한 400세대 정도 수도 검침 요금이 평소보다 한 2배, 많게는 뭐 5배 정도까지 더 나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상수도 본부에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는 수도 검침원이 무릎이 아파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의문이 든 거죠. 광주에서 수백 세대가 수도 요금 폭탄을 맞은 원인에는 수도 검침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많게는 200에서 300가구를 검침해야 하고 계량기를 보기 위해 무거운 철판을 들어야 하는 등 수도 검침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도 무관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뭐야? 속사정을 누가 알까?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전남에서 농사를 지어 한 해 수억을 버는 농가가 지난해 5천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청년 농사꾼과 귀농인들도 억대 분홍의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온도 조절과 환기, 물주기 등 모든 과정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첨단 정보통신 시설 ICT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최적화된 생육 상태 유지와 품질이 균일한 방울토마토 생산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소득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울 때 작물이 저희가 투자하는 노동력이나 비용 대비 생산성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고 있었고요. 근데 확실히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서 어떤 환경을 제어해주고 이처럼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분홍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에서 1억 원 이상 분홍이 지난해 처음 5천 농가를 돌파했습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78%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2억 원 이상 3억 미만이 12%, 10억 이상 대농도 42농가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식량 작물이 37%로 가장 많았고 축산과 채소, 과수, 가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농가의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전체 41.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60대 이상이 39.7%를 차지했습니다. 바람직한 수치로는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이 945농가나 됐으며 귀농인도 282농가에 달해 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지역별 분홍은 고흥이 571농가로 가장 많았고 강진과 해남, 영광, 보성, 나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의 첫 공립대안학교가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담양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 예정지인 옛 담양 봉산초등학교 양지분교를 점검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올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7개 공사립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와 민간 대안학교 2곳이 운영 중이며 공립 대안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남도의 대표 관광지 124선을 담은 오감만족 전라남도 그림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감만족 전라남도 그림지도는 완도 생일도와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등 관광지와 각종 문화시설을 소개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30가지 단품 요리 등 남도의 음식과 식당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이 그림지도를 관광 안내소와 관광협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고 봄 축제 개최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호남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입니다. 아직 한겨울이지만 강변에는 홍매화가 잇따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로 심은 매화들도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봄꽃들이 때이르게 피어난 겁니다. 때문에 남도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전남 광양매화축제는 당초보다 일주일을 앞당겨 다음 달 8일부터 열립니다. 20여 년 만에 가장 빨리 개최되는 셈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예년보다 가장 이렇게 매화가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가장 빠른 시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매화축제에 앞서 다음 달 2일에는 섬진강을 따라 마라톤 대회가 펼쳐집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남도의 봄을 여는 대표적인 대회로 봄꽃의 향연과 함께 영호남 교류의 장이라는 의미도 더하게 됩니다.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일찍 시작된 봄 기운이 축제 일정까지 변화시키며 남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백범기념관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엽니다. 광주 백범기념관은 신청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근현대사 교육과 나라사랑 체험 활동을 하는 100년 학교를 엽니다. 3.1운동 100주년에는 학동 역사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 함성 외치기 대회와 5월 등불 밝히기 등 100년마당 무료 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광주시가 40억 원을 투입해 800km에 달하는 하수도 시설물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지리정보 시스템과 위성통신 기술로 하수시설물의 위치와 깊이, 관 재질 등을 정확히 측정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와 서년의 미담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이야기 할머니는 56살부터 70살 사이 여성 어르신 21명으로 구성돼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내년부터 거주 지역 인근 유아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